그러면 어떤 업무를 전달을 받으실 때 그거에 대해서 요금을 바로 좀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한 제일 중요해요. 정확하게 얼마 주는지 체크를 안 하면 나중에 가서 저 같은 경우 당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봉이가 간다를 뒤이어 덕배가 간다를 촬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컨텐츠는 투잡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가지시기 때문에 뭐 대리나 배달 이외에 탁송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전문가 탁대리님을 모시고 한번 촬영을 해 보겠습니다. 자, 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랭카TV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오늘은 투잡에 요즘 관심이 많으신데 그 투잡 중에서도 탁송에 관련해서 저희가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옆에 이제 모신 분은 누구시냐, 이제 유튜브로 탁송이나 대리를 하시는 분들한테 또 좋은 드라이버 용품들을 또 제공해드리는 유튜브 탁대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탁송과 대리 지금 9년차 일을 하고 있는 탁대리라고 하고요. 현재 유튜브에서 탁송대리 정보 채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님들에 관련된 용품도 지금 팔고 있는 CEO도 하고 있습니다. CEO. 저희가 탁송을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대리는 많이 들어보셨는데 탁송은 뭐야? 하고 생소한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혹시 탁송이 좀 먼저 소개 좀 해줄 수 있으실까요? 탁송 모르시는 분들 꽤 많이 있더라고요. 네네. 탁송이라는 자체가 내 물건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뭐 전달하는 그런 거라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하는 건 이제 차량 탁송이라고 하고요. 네. 차량을 대신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네. 하나는 캐리어 탁송이라고 해서 큰 차에다가 차를 실어가지고 가는 캐리어 탁송이 있고, 네네. 저희가 하는 건 로드 탁송이라고 네. 기사 한 명이 차량 한 대를 직접 끌고 가져다 주는 그런 탁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잡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캐리어 탁송이 아닌 로드 탁송으로 이제 많이 하시겠네요. 네, 아무래도 맞아요. 네, 장비가 또 없으신 분들은 로드 탁송으로 또 하실 거고, 접근도 캐리어 탁송보다는 일반 로드 탁송이 접근도 훨씬 더 쉽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차량을 옮겨준다고 했는데 네. 대리도 어쨌든 차량을 목적지까지 옮겨주는 그렇죠. 업무잖아요. 네. 무슨 차이일까요? 대리랑 탁송하고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시면 네. 대리는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신 운전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옆에 동승자가 있어야 돼요. 아, 동승자가 있고. 네, 차량 소유자가 네. 동승을 해야지만 할 수 있는 게 대리운전이고, 네. 탁송은 사람이 없이 혼자 가져다 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확실히 이제 어떤 옆에 동승자가 있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은 그쵸. 대리보다는 오히려 탁송이 더 나으시겠네요. 실제로 보면 탁송하고 대리를 경업으로 하시는 분이 되게 많은데, 대리를 할 때 옆에 손님하고 이제 술을 드시고 만나는 게 좀 힘들어서 네. 탁송으로만 전업을 하시는 분도 꽤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이게 네. 또 사람을 좀 대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그렇게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탁송 기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뭐 준비 사항이 있는지 혹시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일단 탁송을 하기 위해서는 네. 제일 중요한 게 보험에 가입이 돼야 돼요. 보험에 네. 가입이 돼야지만 일을 시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남의 차를 운전하는데 보험 없이 운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보험 가입이 승인이 돼야지만 일을 할 수 있고, 지금 이제 슈퍼드라이버처럼 회사에서 직접 건당 보험을 연결해주는 경우는 특별하게 사무실을 가입할 필요는 없지만, 대부분의 일반적으로 사무실을 통해서 보험을 승인을 받고 가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슈퍼드라이버처럼 그냥 개인적으로 한 건당 낼 수 있는 보험 가입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월보험이나 건당보험을 사무실을 통해서 이렇게 가입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서 사무실에 등록을 하셔서 보험 승인이 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또 이제 설치를 해서 이제 일을 하나씩 잡아서 하시면 돼요. 그러면 뭐 대리처럼 혹은 뭐 이제 간단하게 어떤 투잡 개념으로 알바하시는 분들은 어떤 사무실 소속보다는 이런 슈퍼드라이버라는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하시는 게 더 나으실 수도 있겠네요. 이게 사무실에 훨씬 더 유리하죠. 그리고 탁송을 만약 시작하신다면 슈퍼드라이버처럼 직접적으로 사무실에 가입하지 않고 건당보험으로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해서 일을 먼저 접한 다음에 조금 더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이제 사무실을 가입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할 거예요. 일단은 사무실을 통해서 가입하면 한 달 유지해야 되는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업무를 시작을 할 때 최소한 적게 해서 적응을 하고 시작하시는 게 더 유리하고요. 그리고 슈퍼드라이버 하나만 가지고도 일단은 어느 정도 콜은 나오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거는 충분하다고. 그 비용이라고 하시는 게 내가 탁송 일을 하기 위해서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비용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보험을 가입해야 되면 이제 탁송보험은 월보험이나 건당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이 10만 원 이상. 기본적으로 보험료만 들어가고 프로그램 사용료 들어가야 되고,
사용료까지. 회사에 관리비도 내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탁송 업무를 시작을 하겠다 해서 사무실을 알아보고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내가 일을 안 해도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10만 원 이상이다. 그렇죠. 이런 부분도 한번 탁송을 고려해 보시는 분들은 이런 어떤 고정 비율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또 탁송 기사분들 시작하는 분들한테 한번 뭐 좋은 팁이라든지 뭐 주의사항 뭐 이런 사항이 좀 있을까요? 보험은 동일하게 이제 가입이 된다는 조건하에 말씀을 드리면 네. 처음에는 비용이 좀 적게 들어가는 업체를 찾는 게 좀 유리합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처음 들어온 사람한테 사무실들이 좀 높은 금액으로 해가지고 보험료를 예를 들어 뭐 10만 원이면 될 거를 20만 원 부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걷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 보험료조차도 사무실에서 책정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사무실을 가입을 하면은 보험이라는 건 사무실에서 단체 보험을 가입해 놓고 거기다가 이제 기사 이름을 등록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달에 보험료를 얼마 내는지에 대해서는 권한을 갖고 있는 거 이제 사무실에서. 사무실에서. 네, 사무실에서 계약을 보험사랑 맺고 네. 기사들한테 또 돈을 이제 받아서 내는 구조인데 거기서 이제 추가 금액을 더 받는 거죠. 사무실을 알아보실 때도 이런 점은 또 상당히 주의하셔야겠네요. 뭐 지금까지 얘기해 주신 걸 종합해 보면 내가 탁송일을 전문적으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일단 기본적으로 좀 가입을 하시는 게 좀 다양한 업무를 접하실 수도 있고, 다만 사무실 같은 경우는 어떤 고정 지출에 대한 비용이 있는데 그런 비용이 다 다르다 보니까 여러 사무실을 한번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정리 잘하시네요. 그러면 탁송 기사는 수입이 좀 어떨까요? 괜찮은 편일까요? 이거는 딱 정확하게 뭐 얼마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네. 좀 달라지기 때문에 초반에 아마 시작을 하시면 네. 한 번에 처음부터 큰 수익을 내는 건 좀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좀 익숙해지시면 회사 다니는 정도는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자기의 이제 능력이 역량에 그렇죠. 따라서 받는 이제 금액이 좀 달라진다. 아무래도 플랫폼 직업이잖아요. 노하우나 업무 요령, 뭐 그다음에 일하는 시간 이거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는 거라 뭐 1시간 일하고 고수익을 벌 수는 없잖아요. 하는 만큼 가져가신다고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탁송 기사를 전업으로 안 하고 또 투잡으로는 좀 괜찮을까요? 이 탁송이라는 업무는 네. 결국엔 낮에 하는 업무거든요. 낮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밤에 하시는 일이 주가 있으신 분한테는 낮에 하는 일을 찾은 투잡으로 했을 때는 괜찮죠. 네. 할만하죠. 근데 그게 아니고 보통 다 낮에 일을 하고 저녁에 하는 투잡을 많이 찾으셔서 그런 분한테는 또 어울리지 않겠죠. 탁송 일은 낮에 많고 밤에는 거의 없으니까 밤에 주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낮에 시간이 많이 남으신 분들은 한번 투잡으로도 해보시면 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탁송 업무를 하시면서 가장 뭐 기억에 남았던 좀 힘든 일 아니면 가장 뭐 좋았던 일, 좀 이런 어떤 베스트 워스트가 좀 있을까요? 기억에 남았던 거는 제가 여기 인천에서 괴산에 사과 농장으로 차를 갖다 준 적이 있는데 너무 고맙다고. 자기들 이제 새 차 바꿨는데 기분 너무 좋고 하니까 사과를 봉지 이만큼 사과를 또 챙겨주시고 하루 종일 들고 다녔어요. 근데 그때 사과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제가 최근에도 거기서 주문해서 사과 먹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주문하시고 이렇게 또 인연이 되셨네요. 그게 되게 기뻐요. 그러니까 손님 고객님한테 갖다 드렸을 때 반응들 있잖아요. 너무 고마워해 주실 때가 제일 기억이 안 좋은 거는 여기 그 수도권에서 완도요? 네, 완도에서 이제 제주로 보내는 차량이 있어서 완도에 선적하는 차량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막 일 시작하고 모를 때 만난 그 기사분이 이런 게 있다 해보자 해서 이제 갔는데 금액이 그때는 이제 15만 원 정도 했거든요. 도착해서 차를 이제 입고시키고 왔어요.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다시 가는 차가 있는데 가지 않겠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집이 그때 인천이었으니까 당연히 올라가는 꼴이라 생각을 하고 알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부산차를 주더라고요. 근데 또 갔어요 부산을. 도착을 해서 정산을 받았는데 15만 원이었으면 왕복 2대를 했으니까 이제 30만 원 기준으로 보는데 뭐 그게 아니더라도 뭐 25만 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딱 21만 원인가?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걸 모르는 이제 기사들한테 막 그렇게 하는 거더라고요. 다. 그때 너무 그때 기억에 남아요. 그때 또 사무실에 하는 말들을 좀 이렇게 걸러서 듣고 좀 더 체크해서 보고 하는 게 이제 습관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떤 업무를 전달을 받으실 때 그거에 대해서 요금을 바로 좀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한 제일 중요해요. 정확하게 얼마 주는지 체크를 안 하면 나중에 가서 저 같은 경우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업무 하실 때 혹시나 사무실에 또 들어가셔서 그 업무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가격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실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기억 평생 남으시면 안 되시죠. 그래서 이런 거는 반드시 꼭 확인해서
네, 업무를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탁송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하는 만큼 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탁대리님은 한참 탁송 일을 하실 때 네. 나는 이만큼까지 일주일에 일을 해봤어,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보통 일주일에 월, 화, 수, 목, 금요일까지는 예. 이제 탁송 일을 하고 토요일 날은 일이 많이 없어요. 생각보다 많이 없고. 근데 더 중요한 건 차가 많이 밀려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토요일 날은 좀 쉬고 네. 저녁에 대리만 하고, 예전에 이제 아침에 7시 반에 예약을 잡아서 나간 적도 있고, 그래서 9시 반까지 탁송 일을 한 적도 있고, 그때가 한 1200km, 1300km 하루 운전했어요. 광주 찍고 울진 찍고 인천 들어오고 이런 코스였으니까. 그러니까 한 만큼 돈을 벌기 때문에 주 5일 일단 출근하는 거 기본이고요. 네. 하루도 쉴 수가 없어요. 쉬면 수익이 줄잖아요. 보통 매일 일합니다. 매일. 중간에 거의 안 쉬고 운전만 하죠. 그 시간을 계속 운전만. 또 이제 그만큼 또 체력이 되시는 분들은 그 그쵸. 업무 한 만큼 또 수익이 되는 부분이니까 체력에 한번 맞게끔 안배를 하셔서 업무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거리, 그러니까 뭐 서울이면 서울대, 그리고 지방 내려가는 업무, 이렇게 해서 장단거리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이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네. 탁송이라는 업무가 차를 먼저 배차를 받잖아요. 네. 그러면 차가 있는 곳까지 이동하는 데 일단 시간이 들어요. 그리고 차를 받으면 또 검수를 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손님한테 고객에게 갖다 줘야 되는 시간. 네. 도착해서 다시 한번 검수해요. 요런 이제 패턴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단거리는 건수가 많이 늘어나면 네. 이동 시간, 검사하는 시간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단거리로는 하루에 많이 탈 수가 없어요. 단 이제 짧게 운전하기 때문에 운전의 피로라든지 뭐 짧게 움직이면서의 장점들을 갖고 있는 거고, 장거리는 건수는 작아요. 그러니까 앞에 얘기했던 이동 시간, 검수 시간은 줄어들죠. 그래서 그런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길게 타면 오히려 운전은 더 많이 하지만 네. 손님을 만나거나 이런 검사하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이제 장점들이 있긴 한데, 금액적인 면에서 단거리는 좀 작고 단거리는 좀 단가가 올라가죠. 근데 이게 이제 어느 게 좋다 나쁘다라고 네. 할 수는 없는데 두 개 다 장단점이 다 있는 거라서, 장거리 타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아침에 일찍 출발하셔서 지방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콜을 받아야 되고, 좀 늦게 내려가면 올라오는 콜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리스크도 있네요. 그렇죠. 그걸 또 이제 감수하고 가시는 거고, 단거리 하시는 분들은 이제 또 장점은 늦은 시간까지 계속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콜이 있다라는 거. 네. 그게 이제 장점이 됐어요. 단 이제 단점은 아까 얘기했던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 건건이 계속 누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한번 잘 고려하셔서 처음에 업무하실 때 나는 단거리를 많이 할 거야, 그리고 나는 장거리를 할 거야. 이런 한번 탁대리님이 조언해 주신 것처럼 이런 점을 고려해보셔 업무를 좀 진행하시면, 네, 이런 거 이제 코스를 잘 짜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이제 제 채널에서 보면 많이 얘기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탁대리님 채널 가시면 준비 과정 아니면 이런 어떤 팁 이런 거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셔서 보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지금 탁송 보험은 필수 사항이잖아요. 필수죠. 네, 근데 보험에도 혹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나요? 보험이라고 하면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한 건당 보험료를 내는 건당 보험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월보험이라고 해서 네. 매월 이제 납부를 하는 보험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월보험이 아니라 이제 회사에서 1년치를 가입을 하고 그거를 12등 분할 납부를 해가지고 월로 납부하는 거. 네네. 그런 방법이 있고, 요걸 다시 쪼개서 매일매일 일비 형식으로 내는 방법도 있고, 네. 직접 회사에 가입을 해서 1년치 한 번에 계산하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은 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럼 혹시 보장 범위가 달라질까요? 보장 범위가 궁금해서요. 거의 다 동일합니다. 탁송보험은 네. 보장 범위는 거의 다 동일하다. 네. 그래서 뭐 자손 자차가 보통 3천원까지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범위가 되게 작아서 일단은 이 일을 하실 거면은 사고가 안 나야 됩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사고가 자주 일어나면 재가입이 안 돼요. 보험 가입이 안 된다? 이거 상당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가입이 안 되면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고 건수가 많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그냥 번외 질문이면, 만약에 사고가 한 번 나면 이후는 탁송을 못하는 그 보험이 갱신되기 전까지는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금액이나 사고가 어떻게 났냐에 따라서 보험회사에서 인수를 거절할 수 있어요. 한 건인데도 불구하고 거절할 수도 있고, 두 건까지인데도 거절 안 당할 수도 있고. 동보 같은 경우는 한 건만 사고가 나도 거절을 한다는 얘기가 좀 많죠. 그러면 꼭 탁송 업무에서 사고가 난 게 아니라 나의 자차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좀 많이 났다 최근에, 이런 분들은 보험 가입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이거는 좀 다른 건데, 요거는 이제 단체 보험이기 때문에. 단체 보험은 크게 관계가 없다. 근데 이제 개인 보험. 개인 보험으로 가입했을 경우는 두 개 다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개인 보험은 한지가 이렇게 많지 않아서 아직. 개인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의 이제 사고 이력을 통해서 그렇죠. 가입 개인으로 이제 때문에. 가입이 되어 있기 네. 때문에 연관이 있죠. 여러분들도 안전운전 하셔야 또 운행을 계속 지속할 수 있으니까요. 항상 탁송 업무 하실 때는 사고에 주의하셔서 업무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탁송 업무가 아까 낮 시간대에 업무가 많다고 들었어요. 그쵸. 그 시간 중에서도 이 시간대는 정말 피크타임이다. 이 시간대는 꼭 업무를 해라. 이렇게 좀 추천해줄 시간대가 있으실까요? 이게 사람이 하는 업무다 보니까 네. 사람하고 연관이 있어요. 보통 전날 사고가 이상이 있거나 네. 뭐 문제가 있으면 네. 차를 다음날 아침에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아침에 좀 물량이 몰립니다. 네, 그리고 차를 빌려도 예약해서 내일 오전 중에 보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다 업무를 보기 때문에 오전에 이동이 좀 많아요. 그리고 다들 점심을 먹잖아요. 그럼 점심시간쯤 가면 쭉 떨어져요. 한산해지고. 그쵸. 그러면 이제 술이 맡겼던 차를 오전에 맡겼던 차들이 오후에 나와요. 그러면 점심을 먹고 1시부터 해서 보통 3시 정도? 오후 그때 3시까지. 이제 물량들이 또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 쉽게 말해서 오전 8시나 혹은 9시부터 점심 전까지, 그리고 점심시간 이후인 1시부터 오후 3시까지가 피크타임이니까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그 시간대는 좀 단가가 높은 업무가 있으면 한번 또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이제 아까 슈퍼드라이버라는 앱을 소개를 한번 해드렸어요. 슈퍼드라이버는 사무실 없이 누구나 보험에 가입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탁송 업무를 한 번씩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앱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해주신 전업기사들 분들 주로 어떤 프로그램을 좀 많이 사용을 하실까요? 현재 저희가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거는 네. 로지소프트에서 만든 로지 있고 아이콘, 그래서 요렇게 지금 주로 많이 쓰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아까 얘기했던 슈퍼드라이브도 많이 쓰고 그다음에 앱대리라고 해서 또 앱대리. 이런 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대형 탁송 하시는 분이 쓰시는 어플들도 있는데 이거는 뭐 굳이 알 필요는 없어요. 네. 요런 프로그램 사용료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로지, 네. 뭐 아이콘, 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앱대리 같은 경우도 다 사무실을 통해서 가입이 가능하고요. 전부 다 이제 프로그램 사용료 하나 사용할 때 이제 15,000원 정도. 프로그램을 하나 사용하시는데 사용료가 15,000원. 네. 그럼 요 기간이 있나요? 사용 기간이 15,000원만 한 달이면 되면 한 달이요. 지금 한 달에 이제 이런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택배리님께서 추천해주신 이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은 한 달에 15,000원에 대한 사용료가 나오고요. 슈퍼드라이버는 뭐 물론 그런 어떤 다른 업무 프로그램보다는 업무가 적을 수는 있어도 이런 거에 어떤 사용료는 받지 않는다. 그쵸. 이런 차이가 있네요. 그래서 초보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처음에 그런 거 없이 이제 접근하기가 쉽기 때문에. 한번 내가 탁송일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뭐 어떤 전업으로 가져가실 분들은 이런 것도 한번 같이 고려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택배님께서 저희 탁송 나와서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관련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많이 해주셨어요. 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면 탁송과 대리 전문으로 이제 또 유튜브를 또 운영을 하시거든요. 해당 탁송 채널에 가시면 또 질문을 해주시면 또 답변 다 해주실 거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답변 다 해주시면 그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이렇게 업무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제가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